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아기들과 함께하는 특강 한 타임. 짧지만 강력한 로이스의 무지의 베일. 아기들과 함께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무지의 베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기들이 생활관리를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을 부를 때 아기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십수년 동안 이게 입에 붙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인가는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색해서 수업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에게 아기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왜 아기들과 무지의 베일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무지의 베일, 생활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로이스의 무지의 베일 모르는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그 간극이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애기들 무지의 베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선생님의 수업 방식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무지의 베일 공부할 때에도 '아 선생님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니까. 선생님 애기들 개념 이해시켜 줄 겁니다. 왜 로이스가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얘기했는지, 도대체 무지의 베일이 무엇인지 애기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다음 평가원 워딩 익히기. 이건 뭐냐면 애기들이 이해를 했다? 그런데 점수까지의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했다고 바로 점수가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이해한 그 주제가 어떻게 점수로 연결시켜지는지 요건 평가원이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익히셔야 합니다. 평가원이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평가원의 워딩 익히기 시간. 그다음엔 그걸 완벽하게 자기 것화 시켜야 되겠죠? 개념의 자기 것화 시간. 선생님은 완벽한 엑셀표를 통해 아기들에게 이 내용들을 머리에 쏙쏙 넣어 드릴 겁니다. 그다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전 감각 익히기에 문제풀이 훈련까지. 오늘 이 한 타임에 무지의 벨 전부 다 이 방식으로 아기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무지의 베일, 롤스의 무지의 베일. 도대체 이게 어느 내용인지 시작하려면 롤스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교환 스카이에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이 교환 다운 받으셔서 함께 프린트 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시작해 본다. 사회 정의. 롤스가 생각할 때 사회 정의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란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롤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지 이건 롤스라는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롤스라는 사람 어디 한번 공부해 봅니다. 이건 선생님의 스펙트럼 강의 제일 영단원에 정리되어 있는 사상과 탐구 중에 롤스 파트 이렇게 옮겨놓은 교환입니다. 이제 롤스야. 롤스 미국 사람입니다. 프린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롤스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1920년대에 태어났다라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은 1920년대에 엄청난 호황을 맞이합니다. 왜냐? 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 물자를 팔아서 막 돈을 이윤을 남긴 미국은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자유가 발달하고 막 이랬지? 그래서 이 시기 헐리우드도 엄청 발달을 하게 되죠. 이런 시기에 태어난 롤스입니다. 당연히 자유 엄청 중요하게 여기겠지.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나타납니다. 언제냐면 1940년대였어. 1920년대에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성향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자라난 롤스가 1940년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롤스도 군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를 좋아하고 내가 나 개인적인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자유를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의지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떠는지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구나. 만약에 애기들이 생활과 윤리가 아니라 사회문화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라면 사회 실제론자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의 구조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 이게 로이스의 생각에 박힙니다. 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기 위해서는 아하, 사회 체제가 정의로워야 되는구나. 그러니 개인의 의지에 기대고 개인의 의식에 기대고 이런 게 아니라 체제 자체를 정의롭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로운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지.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정의론, 즉 현대 정의론의 지존이 됩니다. 아, 정의로운 사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말이지. 특히 이 사람은 1920년대에 태어나서 전쟁이 끝난 45년 이후에 냉전 시기도 겪잖아. 냉전 시기를 겪으면서 왜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던, 빈부격차를 아예 깨부수고자 했던 공산주의에 현혹되었는지. 실제로는 공산주의는 1950년대 자유주의와 함께 엄청 그 세력을 넓혀가다가 결국 70년대에 몰락하게 되지. 80년대는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망한 거야, 공산주의는. 능력만큼이라고 필요만큼 분배받는다라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한. 그렇게 해서 개혁적으로 소련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망한 사상이 됩니다. 왜냐? 아무도 능력만큼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아서 사회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사회는 붕괴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그랬거든. 그걸 보면서 로이스가 생각한 거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지만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게 더 근간이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게 바로 로이스의 정의론. 그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생각해냅니다. 아하, 왜 로이스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생각했는지 이 로이스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에도 정리해놨고 이건 선생님의 스펙트럼 교재 제일 앞에 있는 사상과 탐구 파트입니다. 로이스, 미국의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얼마나 좋아하겠어. 누군가가 자기에게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이런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현대 철학의 지존. 느낌표 3개. 이거 선생님의 사심이 한껏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로이스 좀 많이 좋아하거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속한 사회 자체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종전 이후 냉전 시대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의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지의 베일을 만들게 됩니다. 사회 실제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지, 이러한 의식 이런 것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사람이겠죠. 이런 로이스 생활과 윤리 속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진짜 중요한 건 3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 파트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무지의 베일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와 시민윤리인데 여기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민불복종과 해외 원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특강 시간에 무지의 베일을 정리할 거니까 자 이제 무지의 베일 시작해 봅니다. 로이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로이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사회 체제 이것이 정의로울 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건데?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만들 건데? 라는 이 시작점,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에서 시작합니다. 정의라는 것,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로이스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로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자유를 좋아하는 로이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로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났단 말이야. 특히 자유를 강조했던 1920년대, 30년대에 성장했던 로이스입니다. 그러니 자유는 가장 삶의 근간으로 가장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야. 자, 절차 공정하면 결과 공정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떠한 분배의 결과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끼워 맞춰야 돼. 근데 로이스가 얘기한 거지.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공정한 것으로 보면 돼. 예를 들어봅니다. 애기들은 로또를 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애기들 나이는 로또를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로또라는 거 애기가 뭔지는 알 거야. 돈을 냈어. 그리고 복권을 삽니다.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 1등이 돼서 수십억을 받을 수 있지만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돈을 냈어. 그래서 복권을 샀어. 근데 혹시 꽝이 되어도 이게 부정의한 걸까? 아니, 그건 정의로운 거야. 누군가의 강압적인 이러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혹시 결과가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내 선택에 의해서 한 거잖아. 이렇듯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 바로 로이스가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니 뭐가 정의로운 절차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무지의 베일을 내놓은 거야. 무지의 베일 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 이것을 따를 때 이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애기들 잠깐 비교를 해본다면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직도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 하지만 노직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절차는 로이스의 무지의 베일 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노직 같은 경우는 취득과 양도의 절차를 따르는 거죠. 이렇듯 정당한 취득 그리고 자유로운 양도 이 과정을 따를 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노직입니다.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잠깐 비교 때문에 쓴 거고 우리는 지금 무지의 베일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도대체 무지의 베일이 뭔데요? 무지의 베일. 자, 무지의 베일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야.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상황이야. 어떤 거요? 개인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만 고려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야. 타인에 대해 무관심. 그 다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몰라. 나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 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야. 베일이라는 게 면사포입니다. 왜 결혼할 때 그 신부들이 쓰는 이런 걸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처해있는지 몰라.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 사실들 정치적인 사실이나 경제적인 사실 이러한 심리적인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로이스가 이야기한 무지의 베일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의 상황을 상정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이러한 원칙에 합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네, 자유는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자유는 주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 A, B로 또 요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 차등의 원칙이 분배와 관련된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원칙의 두 번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까지. 선생님, 이거 다 아는 건데요. 가상의 상황.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요. 나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요. 나 자신에 대해 무지해요. 일반적 사실을 알게 되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의 합의.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 정의의 원칙. 그래서 내놓은 두 가지. 자연은 평등해요.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실제 이건 아는 겁니다. 애기들이 3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해서 겨울방학부터 로스를 쭉 공부해 왔다면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도 항상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그 질문 애기들에게 바로 합니다. 애기들이 무지의 배열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애기들이 무지의 배열에 있다면 애기는 딱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 잘 봐봐. 무지의 배열. 원초적 입장이야. 애기들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야. 나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 내가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해. 우리 엄마 아빠 다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상호 무관심하니까. 나 자신만 생각해.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 한국. 그리고 외국. 손. 한국이요. 외국이요.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한국 한두 명 있나 없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애기들 대부분 외국을 고릅니다. 왜냐? 나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서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만 딱 고려를 했을 땐 한국의 입시 상황이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외국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만장일치가 됩니다. 왜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자, 한국을 고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애기들에게 현장 강의에서 물어봅니다. 애기들, 애기 한국 골랐네? 이러면서 물어보거든. 만약에 애기가 한국을 골랐지만 다른 친구들을 다 생각했을 때 이거 만장일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무도 만장일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지의 배열에서는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무지의 배열에서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이 간극이 있을까? 무지의 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시켜줍니다. 외국이라고 답한 친구들 선생님이 애기들한테 얘기합니다. 애기들은 합리적 사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애기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나 자신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애기들은 약 한 17, 8%의 확률로 중국 오지에서 태어날 겁니다. 생각해봐 애기야. 로또 같은 경우에 안 될 확률이 더 높아? 아니면 될 확률이 더 높아? 안 될 확률이 더 높잖아. 애기들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애기들이 70억 인구 중에 인구의 그 확률 분포상 애기들이 중국 오지에서 태어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중국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늘려서 30 몇 %의 확률로 중국 오지 아니면 인도, 불가촉, 천민 막 겐지스강에서 똥물에 막 목욕하는 그런 데 있잖아. 거기서 태어나게 된다니까? 그게 합리적 사고잖아. 선생님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늘려볼까? 중국 오지 아니면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 내전 국가까지 이 세 지역에서 태어나는 게 바로 60%의 확률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여기 주머니가 있다고 쳐보자. 주머니 하나, 주머니 두 개. 애기는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낼 겁니다. 이 구슬, 여기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하면 그거대로 애기의 삶을 살아야 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각각의 구슬이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애기들은 일반적인 사실을 아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A 주머니, 서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6개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선불대, 후불대, 중불대 들어본 적도 없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학교. 그 다음 선대, 후대,
하대, 뭐 이런 대학이 있대. 이 7개 중에 아기가 1개를 선택하는 경우. 자, 이제 비주머니입니다. 그래. 우리 뭐 학벌을 서열화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고3 수험생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로 스카이는 빼보자. 그다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성균관대, 그다음 서강대 이런 거. 그래서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 이렇게 7대학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아기는 단 한 번. 아기가 선택한 그 구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럼 아기 A 주머니에서 고를래? B 주머니에서 고를래? 만약에 A 주머니에서 고른다라고 하는 건 객기입니다. 당연히 B 주머니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딱 한 명, 선생님 저는요 A 주머니 골라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 학생이 있었어. 이 학생은 본인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국영수가 성적이 진짜 잘 나오는데 사탐 공부만 계속 미루다 안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을 만났어. 막 성적 쭉쭉쭉쭉 올랐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지만 자기가 열심히 살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아 선생님 솔직히 서울대 아니어도 뭐 나머지 대학 나와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복불복으로 서울대 되면 좋은 거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애기 무지의 베일 아직도 애기가 이해를 못했네. 무지의 베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배제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내 IQ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팔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딱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지적인 이러한 지능이 낮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다라는 게 로이스의 생각이거든.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다. 선생님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삐할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기들은 무지의 베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에 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나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일반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어. 전쟁 나면 힘든 거 알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면 진짜 삶이 고난스럽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무시받으면 힘든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말이지. 이런 경우 아기는 한국을 고를래요? 외국을 고를래요? 네,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아하, 무지의 베일. 강요받기 싫어하는 롤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인 거야.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이런 무지의 베일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 하에 놓이게 된다면 자기가 혹시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최소 수혜자가 될지라도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 원칙,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로이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수결이 아니야. 이건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수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다릅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또 예시를 들어줍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7년이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직전 전날이었어. 지진이 납니다. 포항에서. 그래서 수능이 연기되었습니다. 자, 생각해봐. 무지의 베일을 생각해보자. 아기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있는 이곳이 지진이 발생한 곳일 수 있는 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능 연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에 합의해야지. 그러니 당연히 누구나 다 이 무지의 베일 하에서 수능 연기할래요? 하지 말래요?라고 하면 한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진짜 잘 생각해봐. 현실에서 수능 전날 만약에 이 고3 수험생들, 재수하는 수험생들에게 인증하세요. 그래서 투표하세요. 내일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라고 했었으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선생님은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수결이야. 다수결, 이 상황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소수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의관, 즉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에 합의하겠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해입니다. 아, 왜 무지의 베일하에 만장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무지의 베일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다 평가원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아봅니다. 정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써놨죠. 그 다음, 롤스는 어떤 정의를 강조했는데요? 라고 하면 결과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거 말이지.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해요. 근데 어떤 절차인데?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 이해하셨죠? 사회체제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사회의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기들, 선생님과 평가원의 워딩을 익히면서 중얼중얼 따라하면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겁니다. 애기,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라고 한다? 정의. 따라하세요. 중얼중얼. 그러면 이건 애기 머릿속에 박힐 겁니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어? 결과적 정의를 강조했어? 그렇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보죠. 이러한 절차적 정의에서 이 정의의 원칙 어디에서 합의한다? 무지의 베일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하지요. 이 무지의 베일, 현실의 상황은 아닙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어떤 가상의 상황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합리성. 상호 당사자들 간에는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특수한 상황은 알아 몰라? 몰라. 팔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남잔지 여잔지, 나의 지능이 얼만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힘든 거 알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힘든 거 안단 말이야. 교육받지 못하면 삶이 고난스러운 것도 안단 말이지.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난다는 걸 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초적 입장에서 내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김태희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거 말이지. 근데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초적 입장의 조건입니다. 무지의 베일이죠. 가상 상황이야? 현실의 상황이야? 가상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고려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특수한 상황은 알아 몰라? 모르죠.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특정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분배의 방식, 무엇이다? 그렇지.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무지의 베일 계속 이어집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건 거야. 사회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정의 원칙을 합의했다면 그건 공정한 것. 근데 이거 다수결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다수결 아니야. X 이만큼 써놨습니다. 오케이.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에 합의합니다. 이건 만장일치가 됩니다. 만장일치. 왠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 외국에서 태어나야 돼?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라는 걸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건 거야.
그리고 이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됩니다. 선생님,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는 뭐예요? 자, 무지의 베일 하에 정의의 원칙이 내놓아졌죠. 이 경우 이 정의의 원칙을 따라서 사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무지의 베일 하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 다수결이 아니야? 다수결은 아니에요. 그 다음 정의의 원칙은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이런 제도 그리고 그 구조의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지의 베일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최종 정리. 그 무지의 베일의 결과, 그 사고의 결과로 나온 정의의 원칙까지 애기들 머릿속에 넣고 가자. 애기야,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얘도 적어놨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그때 딱 나왔던 사유재산권. 이게 작년 2021학년도 평가원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애기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권, 참정권 등이 있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제2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도록 분배해야 돼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도 지켜야 돼요. 애기야, 무지의 베일 하에 합의할 정의 원칙 몇 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무엇?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원칙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그 다음 또 하나 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까지. 자, 이렇게 해서 평가원의 워딩을 다 익혔다라면 애기들, 이 개념을 애기꼬타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엑셀표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선생님이 이거 2분 줄게요. 2분 동안 애기들 이거 쭉 다 풀고 선생님과 함께 답 확인해 봅니다. (1번)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맞죠? 맞죠? 그지? 이거 봐봐. 정의,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 띵동, 맞는 말입니다. 2번,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할 때 확보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띵동, 맞는 말입니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롤스죠. 이 절차적 정의, 무지의 베일 하에 합의한 정의의 원칙,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러한 분배까지. 3번, 정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얻어져야 된다. 띵동, 맞는 말입니다. 무지의 베일, 가상의 상황이잖아. 이 가상적 상황, 바로 무지의 베일을 이야기하며 이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4번입니다. 취득 및 양도의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 절차의 공정성. 그럼 맞네요. 근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왜요, 선생님?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댔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취득 및 양도가 아니야. 선생님 여기도 써놨지. 취득 및 양도를 강조하는 건 노직이라는 사람의 절차적 정의입니다. 로이스도 절차적 정의가 맞아. 하지만 로이스의 절차적 정의는 가상의 상황, 즉 무지의 배일 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5번.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No! 합리적 선택해야죠. 그러니 5번 X가 됩니다. 6번. 만약 사람들이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의 배일의 상태에 있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이 합의.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얘 틀렸습니다. 왜? 애기야 이거 봐봐.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배일은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 사회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얜 X가 됩니다. 그 다음 원초적 합의는 심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나면 힘든 거 알고 있고 돈 없으면 힘든 거 알고 있고 그러니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 8번.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띵동! 맞는 말이며 이것은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으로 이야기되죠. 9번.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의 합의로 도출된다. 이제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간 것 같죠? 네, 맞는 말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다수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배일 하에 합의됩니다. 그러니 X가 됩니다. 무지의 배일을 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원초적 입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연성이 배제됐어.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그 다음 내가 팔다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이 많게 태어났는지 적게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건이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5. 무지의 배일을 쓴 당사자들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즉 이 원칙들에 합의하겠죠. 그러니 얘 5가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엑셀표를 통해서 개념을 자기 것화시키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전 풀이의 시간 가져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프린트에 또 문제 넣어놨으니까 선생님이 1분 줄게요. 1번.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한번 봅니다.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할 때 확보된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들을 모르는 무지의 배일 상태에 있다라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이 합의할 것이다. 누구지? 그렇지, 로이스입니다. 그 이유와 그 다음 A, B, C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냐? 내가 혹시 최악의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혹시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C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최소 수혜자는 5, 여기서의 최소 수혜자는 10이잖아. 그러니 여기서의 합이 50, 여기서의 합이 36, 여기서의 합이 48이 됩니다. 전체 합은 50으로 더 A가 클지 몰라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이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 답은 5번. 1번. 최악의 경우보다 최선의 경우를 먼저 고려. No. 최악의 경우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얘는 아예 안 맞고 이미 A 자체가 틀렸어. 이 니은에는 C를 골라야 되니까. 1번 안 되고요. 2번.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균등과 형평? No. 이것도 로이스랑 맞지 않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3번. 최악의 경우보다 최선 아니라 그랬죠. 이거 여전히 안 되고 그 다음 C는 맞았어. 하지만 기억이 제대로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최악의 경우를 먼저 고려한 후 맞습니다.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는 걸 먼저 고려하는 거죠. 그중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A가 아니라 네, 5번 C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롤스의 무지의 배일과 관련되어서 평가원이 딱 출제된 그 기준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2번도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1분 줄게요.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갑, 을인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을의 사상가는 배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이 특강 시간에는. 하지만 갑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갑 누구? 그렇지, 롤스입니다.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 당사자들, 평등한 자유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원칙,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거. 을은 노직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절차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로이스와 공통점. 하지만 어떤 절차가 정의로운 건데? 라고 했을 때 취득과 양도를 강조한 노직입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는 노직보다는 로이스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부터 봅니다. 차등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아니 얘기야. 차등의 원칙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평등해야지. 공정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 차등의 원칙만 충족했다고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기억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힘든 거 알고 있고요. 어느 나라가 힘든지도 알고 있고요. 어느 지역이 힘든지도 알고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정보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분배의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 노직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 절차적 정의 두 사람이라는 거 안다면 네, 얘 고를 수 있습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리을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띵동. 로이스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이라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면 혹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도 정의의 원칙 하에 분배된 거라면 정의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노직도 마찬가지.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보죠. 리을도 맞는 말. 니은, 디귿, 리을 골라 2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사회탐구 만점의 그 4단계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안다는 것을 넘어서 진짜 이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기들이 이해하니까 아 무지의 베일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시죠? 이렇듯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수는 이해에서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원의 워딩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엑셀표가 애기들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까지 거치고 난다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1등급 선생님이 함께하겠습니다.